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따로 게스트를 모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은 깔짝클럽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 깔짝클럽이라는 것이 저희의 성향을 담아서 이것저것 맛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에 멈추지 못하는 이런 깔짝거리는 습성을 이건 어쩔 수 없는 성향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깔짝클럽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더 쉽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만 봤을 때 주변 분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이 그것도 배우고 있어? 이것도 배운단 말이야? 또 배워? 또 새로운 걸 배워? 이런 걸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벌림이다.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갑자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 이거 했어 이러면은 갑자기? 그걸 어쩌다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많았고 저의 관심사도 그렇고 성님의 관심사도 그렇고 여기저기 퐁당퐁당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항상 옮겨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저희 팀을 만드는데 잘 맞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만약에 벌림만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저만 그랬으면은 둘 중에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끈덕지게 못하고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맞았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벌림도 그렇고 되게 그런 게 잘 맞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이제 배워왔고 팀을 결성한 후에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탄생한 것 같아요. 깔짝클럽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싶을까? 근데 그거를 좀 더 깊게 팔 수 있는데 파기 전에 다른 것이 또 눈에 들어올까? 그래서 가끔씩은 벌림이 괴롭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왜 나는 끈덕지게 못하고 왜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할까? 이 추구미.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결국엔 갖고 태어난 성향이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나의 맞는 거 안에서 잘 습득하고 잘 학습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거를 이렇게 되게 담그듯이 잠깐 발만 담그듯이 깔짝 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비단 벌과 성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저희 몇 분 발견했잖아요. 네. 저희 친구 중에도 막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저희가 자각을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깔짝이네.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표현하는 이 깔짝이라는 말이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저는 이 깔짝이라는 걸 깔짝클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드는 생각이 그래 깔짝이는 거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쩌라고. 우린 즐거워. 괜찮아. 깔짝거려도 돼 라는 마음으로 좀 붙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이 막 이것도 하다 말고 저것도 하다 말고 그러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학원 가면은 피아노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나를 끈덕지게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님도 그러신가요? 네. 갖고 태어난 거죠. 저는 갖고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좀 저는 그 유전자에 대한 내림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가끔씩 들어보면은 저희 엄마도 좀 꽤나 깔짝인이고 그리고 또 아빠 또한 끈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다 물려받은 게 아닐까? 그냥 내가 갖고 태어나는 나의 성향, 나의 그런 집안 되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아. 하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지라는 팀을 결성 후에 다양한 것을 배워왔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탄생한 게 깔짝클럽이에요. 깔짝깔짝 거린다. 아까 벌림이 말한 것처럼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벌림이 뭐 어쩌라고 난 즐거워라는 마인드로 탄생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안에서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되게 얕고 넓게 갖고 있는 지식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도 전 깔짝거린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즐거운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도 가끔은 괴롭지만 즐겁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클럽이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깔짝거리는데 이 깔짝거리는 걸 계속하면 이것도 하나의 계속하는 아닐까? 지속성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깔짝이는 거를 우리가 기록을 남기거나 남한테 우리가 이렇게 깔짝거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결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깔짝클럽의 활동 계획도 나름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진짜로 더 진행이 되면은 관련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정의는 그렇게 깔짝이는 사람들의 모임 해서 깔짝클럽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할 거리에 대해서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깔짝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 써놓은 것이 뭐죠? 특징? 일단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깔짝이라면 아마 벌써 느꼈을 거예요. 나도 비슷한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징을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깔짝클럽에 들어올 수 있다. 그냥 자동 입단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리스트 이런 거, 테스트지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도로 넣은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정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깔짝이들의 특징? 일단은 다른데 한눈이 잘 팔려요. 제가 맨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제 자신이 뭔가 ADHD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왜냐면은 이거를 하다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종이에 신경이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광고를 봤는데 내가 뭔가를 사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주의가 잘 팔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과슈라는 물감을 샀는데 그걸 사게 된 계기도 어디선가 과슈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나도 나중에 뭐 과슈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지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화방넷이라는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일단 담아놓고 장바구니 채워놓고 제가 성님한테 지금 과슈가 너무 사고 싶은데 저 참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랬다가 몇 시간 뒤에 결제를 해서 다음날 과슈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정신도 팔리고 관심사가 갑자기 휙 가버리고 그걸 또 실행을 해버려요. 뭔가 꽂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배우고 싶어요. 그럼 일단 학원을 찾아봐 근처에. 그리고 뭔가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 그럼 예약을 해.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뭔가 꽂히거나 내 마음속에 장바구니 같은 걸 담아놓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게 급발진이 되는 거죠. 눈앞에 나타나면.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라는 깔짝이는. 특징을 말해야 되는데 썰을 풀고 앉아있었네. 사실 이 깔짝클럽을 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 에피소드를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래서 특징 말고 또 넣어놨던 리스트가 장점, 단점이에요. 근데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제가 느낀 장점은 실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다양한 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상황상 혹은 뭐 경제적인 이유상 혹은 그냥 귀찮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천까지 가고 실행한다는 게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해서 내가 해봤다, 내가 하고 있다, 내 리스트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또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깔짝클럽의 전 장점이
실행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저는 뭐 단점이라고 말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얕죠. 얕고 한없이 얕아. 찰랑찰랑. 얕고 또 그 하나를 되게 깊게 파신 분에 비하면 진짜 한번 찍먹한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겠죠? 특징은 뭔 것 같아요? 깔짝이들의 특징? 뭐 쉽게 말해서 섹션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좀 이따가 저희가 뭐까지 깔짝해봤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섹션이 있다면 거기서 뭐 하나 이상, 2개 이상 해봤다. 그러니까 취미도 뭐 1개, 2개 이상 해봤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 해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나는 운동 중에 나는 러닝을 해. 그럼 난 러닝만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 이제 러닝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근데 아직 등산을 안 해봤네? 등산도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장르를 하나씩 맛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야를 넘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할 줄 안다면 음악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 사진도 찍어 나 게임도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좀 겹치지 않은 분야들도 조금씩은 할 수 있는 사람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벌림한테 좀 많이 느끼는 게 벌림은 다룰 수 있는 툴이 많기 때문에 저 영상도 편집해요. 뭐 저 모션도 잡아요. 저 뭐 게임도 만들어요. 저 모델링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깔짝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맛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고. 그리고요, 제가 취업 시장에 있을 때는 이거를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가 있는데 스페셜리스트는 하나를 되게 깊게 잘 알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제너럴리스트는 저처럼 약간 깔짝거리면서 모든 분야를 약간씩 알고 있어서 뭔가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도 어쨌든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취업 시장에서는 되게 한 분야를 판 사람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깔짝이너로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지레 겁먹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할 줄은 아는데 그거를 정말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짜 깊게 판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막 내가 너무 내 멋대로 살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벌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너럴리스트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를 판 사람들을 못 쫓아가지만 근데 이게 또 나의 숙련도를 아는 거는 되게 뛰어난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력은 뭐 요 정도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저의 실력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직 아닌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레 겁을 먹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뭣도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이 세상에. 그쵸. 그리고 좀 살다 보니까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시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엄청 작구나. 근데 거기에서 저는 쪼개서 여러 가지 관심사에 이제 뿌리느라 더 얕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건데 지금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든 게
뭘 하나 새롭게 시도하는 거에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되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 무언가를 배울 때 혹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렇게 제안했을 때 뭐 겁은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깔짝이들한테 너 이거 해볼래? 이랬을 때 대부분 오케이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 저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아,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요. 뭐든지 해보면 알지 않을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저항이 없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 불감증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배우고 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약간 뭐 못하겠지? 라는 마음은 있어요. 맨 처음이니까. 처음은 누구나 다 못하니까요. 되게 구리고 이상하고 내 몸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은 괜찮아진다는 거를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깔짝이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냥 내가 하는 만치 하겠지. 내가 알고 있는 만치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치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아까 벌림이 과슈를 했다고 했잖아요. 또 벌림은 하나 저에게 제안을 한답니다. 같이 하실? 전 또 거기에 노 하지 않고 오케이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림을 이제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항상 타인을 신경 쓰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너무 못 그리면 어떡하지라든지 남들이 너무 못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질의 겁먹음 같은 게 예전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벌림이랑 둘이서만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 맘대로 그래요. 진짜 색깔도 그냥 내 맘대로 똥칠하고 뭐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좀 마음도 편하고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할 만치 하는 거구나. 이게 사실 왜냐면 벌림은 이제 전공자였고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타인이랑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잘 그리는데 내 그림 완전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소심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제가 너무 편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치 그렸겠거니 내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뭔가 좀 더 깨달은 게 있겠거니 뭐 옆에서 벌림이 그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네라고 캐치하고 내 거에도 나중에 써봐야지 하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 같아요. 좀 깔짝이들한테는 저희는 이제 저희 둘이 아주 뭔가 돈독한 편안한 사람 둘이서 그렇게 깔짝거리니까 마음이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 주변에서 뭐라 하는데 깔짝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저도 막 저 혼자 깔짝거리면 좀 눈치를 봐요.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주변에서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맨날 뭐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하니까 약간 아이씨 몰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깔짝이들한테 좀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클럽을 단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깔짝이다 보면은 나의 필드가 아니잖아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게 전공이 아니었지만 근데 되게 성님의 그림을 저는 보면서 오히려 좀 더 자극을 받는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댄스 파티 포스터 악마 그릴 때도 저렇게 컬러 써도 되게 재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저는 입시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굳은 살 같이 박힌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언니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내가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고 그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좀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럴 때 일단은 그 사람 고유의 그 경험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 있든 없든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점점 배워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깔짝거림을 같이 하는 게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뭐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면서 어떤 암묵적인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막 그림에 비유를 하면 입시 미술도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갇혀 있다가 이제 뭔가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거에 이제 갇혀서 하게 되면은 너무 숨막히잖아요. 오히려 전공 안 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모든 걸 다 같이 깔짝거려 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참 재미있는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깔짝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같이 즐겁게 깔짝거리기. 그리고 또 저랑 벌림이 되게 많은 것을 했다고 느끼면서도 많은 걸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깔짝이인 분은 저희와 다르게 또 다른 걸 깔짝이었으면 그걸 저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깔짝인들은 어쨌든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레벨 제로라면 우리는 1은 됐다. 그러면 제로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깔짝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즐거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내 삶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들의 활동을 뭔가 사회적 활동은 아니지만 네. 또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 활동이지 않나. 네. 어쨌든 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또 풀어줄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좋은 클럽, 좋은 활동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장점. 장점입니다. 장점. 근데 저 단점 중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단점은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걸 이제 줄 세워서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런 즐거운 활동, 취미 활동만 계속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생업을 하긴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뭐 잠자고 밥 먹고 씻고 운동하고 그러는 그런 시간을 빼고 그 나머지 시간에 되게 할애해서 그 깔짝임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어디에든 써먹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요즘 뜨개를 해서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있고 뭐 혹은 저희가 이것도 어디까지 깔짝해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한 뒤에 터프팅도 배웠고 도자기도 배우고 실크 스크린도 배웠었어요. 이제 팀 결성한 지 1년이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쯤인데 근데 저희가 배우고 재밌었다 끝 이게 아니라 저희가 6월에 했던 전시회도 썼었거든요. 이 배웠던 기술을 기법 기법 기술을 그래서 터프팅 배웠던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작품의 하나를 터프팅과 유사한 핸드 펀치니들로 했었고 펀치니들 그러니까 터프팅과 펀치니들의 차이는 터프팅은 건이 있어요. 건으로 실을 쏜다고 한다면 펀치니들은 연필같이 생긴 거에 실을 꽂아서 손으로 찌르는 건데요. 하여튼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었었고 또 도자기를 해서 쉐입을 만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품을 만들 때 유사한 클레이를 이용해서
집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때도 생긴다. 장점? 특징? 뭐 하여튼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맞아. 이게 배우고 난 뒤 한 5년 뒤에 갑자기 툭 이렇게 써먹을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좀 이따가 얘기할 그런 어디까지 깔짝해봤니? 거기서 또 말할 것 같긴 한데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전시 준비할 때만 봐도 뭔가 커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치수를 정확히 재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3D 툴을 켜서 도면을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커팅기에 보낼 때도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넘겨서 이렇게 바로바로 되게 그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거든요. 여러 가지를 할 줄 알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방법이 늘어난다. 맞아요. 뭐 일단 지금까지 생각난 특징, 장점, 단점은 이렇게고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말하세요. 단점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으려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과거형으로 돼가지고 항상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툴을 쓰다가 저런 툴을 쓰다가 막 이러면은 쓰는 방법을 까먹는다거나. 근데 물론 이제 다시 조금 찾아보면은 다시 살아나서 감각이 순조롭게 잘 되지만 근데 하여튼 이제 사람의 머리가 아주 저의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까먹는 것 같아요. 휘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까먹죠. 저도 기억나는 건 많이 없어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걸 찾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계속 깔짝거리다 보면은 되게 공통된 원리 같은 게 뭔가 좀 보여요. 만약에 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쓰이는구나. 뭐 만약에 2D 그래픽 편집 툴을 막 쓰다가 3D로 넘어가. 그러면 3D 약간 공통된 게 있어.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공통점들은 되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리를 또 하면 응용법을 안다. 응용할 수 있다. 응용할 줄 안다. 응용할 줄 안다.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되게 빠르게 배우잖아요. 잘 배워요. 되게 빨리빨리 잘 배워요. 그게 깔짝거리다 보면은 깔짝거리는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넣었던 게 내가 언제 깔짝인이라고 느꼈는가 이거거든요. 저 먼저 말하자면 저는 제가 깔짝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팀 스토리즈가 생기고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배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진짜 맨날 깔짝깔짝거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깔짝 클럽이 생겼고 그때 내가 깔짝거리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난 사실 되게 많이 깔짝거렸거든요. 나는 맞구나. 나는 깔짝인이었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다? 그냥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한다? 였는데 사실 나는 깔짝인으로서 활동했던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이제 제 자신이 막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사가 너무 흩어져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언제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막 그런 장래희망 정해서 이제 가정통신문 해가지고 써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되게 다 하고 싶으니까 뭐 종합 아티스트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음악도 같이 있고 비주얼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어릴 때 꿈도 막 작곡가였다가 막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가다 막
건축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막 바뀌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막 취준할 때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 소개 페이지에다가 팔이 되게 많이 달린 사람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 손에다가 되게 다양한 것을 쥐어놨었어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막 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힌두 신처럼. 그 뭔가 그 팔이 많은 신처럼 팔 여러 개 그려놓고 막 이렇게 나는 이제 멀티플레이어다라고 되게 어필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아 나는 핏이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얘는 그 멀티플레이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되게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되게 제외를 많이 당한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좀 제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가 되게 많은 분야에 걸쳐서 흩어져 있다라는 거는 은연중에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나는 깔짝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32년을 살았는데 어쩔 수 없는 나는 깔짝이인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낀 우리가 깔짝인이었구나 깨달은 순간들이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나도 깔짝인이었는데 그랬거나 혹은 내 주변에 걔도 깔짝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깔짝여 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를 소개하는 느낌인데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기 전에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되게 많다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운동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운동은 이제 저 먼저 얘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무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수영도 배웠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CA 요즘은 CA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CA는 또 뭐의 약자지? 클럽 액티비티인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맞는 것 같아요. CA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뭔가 그 뭐라 그러지? 동아리 활동? 동아리는 또 아니었잖아요. 외부 클럽 뭔가 배우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선택을 해서 그때 요가도 해봤고 그리고 헬스도 그 트레이닝 선생님이랑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서 스쿼시도 잠깐 깔짝 했었고 그 다음에 플라잉 요가도 했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렇게 많은 걸 깔짝였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산책.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벌님은 운동 뭐 하셨죠? 저는 태견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했어요. 꽤 길게 했었는데 그건 발목을 자주 다쳐가지고 그만뒀었고 다 커서는 또 어렸을 때 뭐 수영 잠깐 배웠었고 그것도 수영도 초등학교 때 깔짝 배우고 대학교 때 교양으로 수업 듣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깔짝하고 회사 다니면서 깔짝해서 지금의 실력이 된 거긴 한데요. 되게 꾸준히 계속 지속해서 잘 못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수영의 연장선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전지훈련은 간답니다. 제주도로. 저는 운동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뭐 했다고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담궈봤다는 것들을 한번 말해왔던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취미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는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를 이제 악기 해봤고 아까 계속 말했던 뜨개질 그리고 위빙도 해봤고요. 위빙은 실을 이렇게 가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컵 코스터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런 걸 만드는데 좀 많이 사용하는 기법 같고 하여튼 그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도 배웠었어요. 스페인어도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정작 영국에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스페인어 딱 생각이 나서 스페인어를 한 1년인가 꽤 배웠었어요. 되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꽤 실력을 많이 늘렸었는데 또 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네, 그랬고 또 보드게임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보드게임도 진짜 많이 샀거든요. 맞아요. 제 집에 쌓여있는 것도 진짜 많고 작업실에 갖다 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또 친구가 없는 관계로 왜냐면 보드게임은 다수가 같이 해야 되는데 다수를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꽤. 그래서 친구 이슈 때문에 또 좀 놓게 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덕질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때 이제 일본 아이돌을 좋아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그 순간 깔짝깔짝 거리다가 끝났고 그리고 또 게임도 되게 끈덕지게 못하는 것 같아요. 게임도 저는 플스나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게임도 막 계속 파고든다거나 동물의 숲은 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고인물처럼 했죠. 근데 그 순간에 푹 빠졌다가 푹 이렇게 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깔짝클럽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푹 담궜다가 이게 담근 게 이제 스며들기 전에 푹 나온다. 맞아. 어쨌든 저는 하고 싶은 것들 계속 하면서 취미로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잘 생각나진 않는데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7살 때 장구를 열심히 쳤었어요. 장구 학원 다닌 거예요? 아니요. 그 유치원에서 알려주는 장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본격적으로 배웠었고 막 이거 손 넘기면서 막 이렇게 막 비트 타고 막 그런 것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 거 깔짝 해봤고 그리고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피아노는 근데 제가 그 같은 곡을 계속 똑같이 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원장 선생님 옆에서 저는 진짜로 피아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랬고 나중에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플룻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는 악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리코더도 되게 좋아하고 단소도 잘 불고 휘파람도 잘 불고 맞아. 그래서 플룻은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성님 덕분에 뜨개질 좀 취미를 붙이게 돼서 뜨개질도 했었고 그리고 한참 코로나 때 식물을 진짜 열심히 키웠어요. 이름 다 외워가면서 막 저거는 뭐 무슨 종이네? 알로카시아의 뭐 어떤 종이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품종이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 식물을 파고 들어가지고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키우고 많이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스테디로 갖고 가는 친구들이 좀 몇 개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식물도 되게 진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림은 항상 좋아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쉴 때고 아니면 공부할 때고 틈만 나면 그림을 계속 그렸었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막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좀 그게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시 좀 시작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언어는 독일어를 잠깐 배웠었어요. 그게 독일어를 배우게 된 것도 대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는데 제 영어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독일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학교를 가려면은 그래도 독일어는 좀 배우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한번 들었다가 그 교양 수업 연계해서 따로 과외 같은 그룹 과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독일에 가서 또 독일에서 독일어 수업도 듣고 돌아와서도 조금 했어요. 하지만 남는 게 없다. 그냥 뭐 그 인사말이나 뭐 단케 이런 거 그리고 지나갈 때 관광객이 하는 말이 독일어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언어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언어는 계속 써야 잊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여튼 언어는 그렇고.
그 유튜브도 아주 잠깐 깔짝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 하려고 열심히 마음을 내고 있는데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영상이 있으니까 특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하고 싶고 편집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그냥 구려도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좀 영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로 뭔가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그릴즈를 만들어 봤어요. 그때가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시즌이었는데 그걸 졸업 작품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꽂혔어요. 그냥 갑자기 나 이거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치과 재료를 사가지고 막 친구들 이빨 본 뜨면서 본을 떠가지고 막 왁스 카빙 해가지고 그 래퍼들이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치아에 반짝반짝 이렇게 끼는 그런 주얼리를 그릴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그게 그 사이즈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막 한 뭐 3-4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개만 겨우 이제 맞아가지고 친구한테 끼우고 사진 찍고 그러고 선물 주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러고 최근에 있었던 건데 최근이 아닌가? 하여튼 1년 됐나? 하여튼 그런데 뭐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때도 되게 꽂혀가지고 갑자기 진짜 3일 만에 시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은 떨어지고 2번째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 내 이름은 독고병수라는 그런 이모티콘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때 이후로 거의 뭐 1년 지났죠.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게 10월쯤 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2탄을 만들고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그 책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혈연으로 해서 그린 거긴 한데 어머님이 네. 작가시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나의 책에 내 딸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했었죠. 혹시 성님도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생뚱맞은 거? 없어요? 대추 티셔츠 만들었잖아요. 대추 티셔츠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대추예요. 그리고 대추가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티셔츠나 굿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살 생일 기념부터 티셔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1살, 그리고 3살, 그리고 지금 4살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데 2살 때는 컵을 만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입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 제가 잘 입고 다녔는데 또 주변 지인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인분들도 입기 시작하셨고 또 본격적으로 잘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꽂혀서 갑자기 했다? 그런 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티셔츠를 갑자기 만들고 싶다. 스티커도 막 갑자기 만들잖아요. 네, 스티커도 갑자기 만들었고 대추에 관련된 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대추 티셔츠, 대추 굿즈. 그것이 뜬금없이 꽂혀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저는 최근에 막 그 AI 갑자기 꽂혀가지고 AI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몇 개의 단어만 입력을 했고 AI가 노래를 만들어줬죠. 이게 아까 말했던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뭐 그런 건데 실행을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벌림이 실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잘 사는 거, 잘 구매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잘 시작하는 느낌이긴 해요.
진짜 옆에 있으면 갑자기 꽂히면 아까 그 벌님이 말했던 ADHD 같은 면인데 갑자기 다른 걸 하다가 AI 음악 만드는 게 생각이 났다 하면 바로 찾아봐요. 바로 찾아보고 내일 뭐 좀 이따가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가입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음악은 어쨌든 하나는 정도는 만들어야 다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알아보고 잘 찾아서 잘 해보는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전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도아님 에피소드 때 한번 말했었는데 원래는 영화학과를 갔다가 쉽게 말해서 교수님한테 잘려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공학을 전공을 학부로 졸업을 하고 건축공학은 나의 길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학과를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도 근데 좀 사람이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생각보다 벗어나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벌림은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는 것에서 계속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전공으로 갔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일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혹은 뭐 그림책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잘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하게 어쨌든 전 영화과를 가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영화랑 관련된 연구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롯이 혼자서 썼던 첫 논문도 영화랑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그 뒤에 쓰고 싶었던 것도 영화 색채 관련된 거였고 뭐 못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논문도 영화는 아니지만 이야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내가 좀 가고 싶었던 방향들이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제가 깔짝깔짝 배우는 거 안에서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뭐 예를 들자면 터프팅이나 실크 스크린이나 도자기 같은 걸 배울 때 거기서 이런 걸 만드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기보다 저희한테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안을 그려서 그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을 또 찾는 것 같거든요. 뭐 터프팅은 처음에 해보는 거니까 뭐 우리 캐릭터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도 해봤다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했던 실크 스크린에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좀 더 넣어보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걸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계속 관심이 가는 것에 계속 맴돌면서 그걸 이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를 창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거를 또 깔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가지의 전공을 거친 느낌? 근데 영화는 진짜 깔짝거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달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배워요? 영화 하면? 영화과 하면? 제가 갔던 학교는 좀 분석 관련된 게 많았고 이론 관련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실습 같은 거는 오히려 동아리 쪽으로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이 제가 잠깐 들었던 게 막 뭐 몇십 년대 할리우드 영화 알아보기 그런 수업이나 아니면 시치콕 영화를 분석하기 뭐 그런 것들 그런 분석하기 수업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 그 학교를 다녔다면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시나리오 쓰기. 어쨌든 전 그렇게 전공했답니다. 그리고 벌림은? 저요? 저는 그냥 뭐 자주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 에피소드가 처음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미술학원을 계속 다녔고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점수 맞춰서 대학교를 갔을 때
금속 조형 디자인과를 가서 이제 금속에 관련된 그런 만드는 학과를 가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주얼리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어보고 조명도 만들어보고 금속으로 된 것들은 거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좀 3D 툴을 배우기도 했어요. 거기서 뭐 캐드랑 라이노 이런 거를 배웠고 근데 저는 컴퓨터로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툴들을 정말 좋아했고 근데 저는 졸업할 쯤에 갑자기 인터랙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딱딱하게 서 있는 재미없는 가구나 뭐 주얼리 말고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하고 그리고 뭔가 컴퓨터 비전을 쓰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상상마당에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뭐 인터랙티브 미디어 만들기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인터랙션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졸전에다가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달고 다른 친구들 다 그냥 금속 작품이었는데 저 혼자 프로젝터를 어떤 박스에 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었었고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계속 인터랙션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려고 그 어떤 연구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것도 체험을 해보고 그때 약간 경험 디자인 이런 게 되게 핫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할 때쯤 이제 UX가 이제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하고 대학원을 왔죠. 그리고 대학원 와서는 AR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비주얼인데 이게 현실엔 없는데 가상에는 있어.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AR을 하는 연구실들을 막 찾다가 저희 연구실이 보여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과는 인지과학 협동과정이라고 그런 인지심리학과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였는데 거의 자율전공이랑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있는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VR 수업도 듣고 막 AR 수업도 듣고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수업들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수업들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연구실 일을 계속 돕다가 저희 연구실에 계시던 대표님께서 VR 쪽에 손이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러 갔었고 그 인연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저는 좀 디지털 쪽으로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션 지금도 좋아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또 지금 요즘에는 좀 그림 그냥 아날로그로 그리는 그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아날로그적인 거랑 디지털적인 거랑 좀 합쳐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전공을 거쳐왔습니다. 미대에서 인문대로 왔다.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툴들도 다 적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다. 뭔가 이거를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다들 이제 어린 친구들은 거의 뭐 컴퓨터를 붙들고 자라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대체적으로 말을 하면 저희는 그래도 약간 디자인 연구실에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약간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진짜 막 아실 수도 있지만 게임이라는 게 정말 종합 예술의 맞아요. 끝이거든요. 막 음악도 들어가지, 비주얼도 들어가지, 뭐 UX 뭐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UX도 있고 막 비주얼 이펙트 막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막 AI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그런 집약체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 엔진을 사용을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뭐 이미지 편집도 해야 되고 3D도 만들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잡아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잡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배웠었던 뭐 라이노, 캐드 같은 3D 도면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룰 수도 있고 뭐 게임 엔진도 써봤고 3D 프로그램 중에서 C4D도 해봤고 요즘에는 블렌더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 포토샵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엄청 많이 썼고 뭐 저희가 팟캐스트 편집하느라 오디션이란 프로그램도 최근에 들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책을 만들려고 했어서 그 인디자인도 썼고 그리고 그 동영상 저는 지금은 안 쓰는데 프리미어도 예전에는 썼었고 저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도 뭐 회사 다닐 때도 좀 썼었고 요즘에도 필요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말하자면 피그마는 정말 저의 그 애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그마는 거의 매일 켜져 있고 그리고 제가 AR 컨텐츠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메타스파크 아니면은 뭐 이펙트하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사서 쓰고 있죠. 프로크리에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루나 퓨전이라는 영상 앱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마드 스컬프트라는 3D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글 쓰는 최근에 산 건데 이거는 율리시스라는 글 쓰는 글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을 구독을 했습니다. 글을 쓰려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이고요. 성님은 또 저는 벌림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할 줄 안다고 적어놨던 것들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하는 정도? 근데 저는 깔짝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찾는 거를 잘하게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구글링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도 할 줄은 알지만 기본적인 것 정도인 것 같고 또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것 같고 또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연구실에서 처음 써본 거예요. 영상 같은 걸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팟캐스트를 위해 오디션을 쓰는 것도 처음 해봤고 또 3D 프로그램도 저도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간간히 하지만 시네마 4D나 블렌더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게임 만드는 거나 인터랙션한 걸 만들 때 쓰는 유니티나 그런 것도 해봤고 또 저는 원래 영화 포스터 회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영화에선 벗어나고 싶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좀 디자인도 좋아하니까 영화 포스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디자인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인디자인도 했었고 전 건축공학이니까 캐드랑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토데스크에 레빗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썼었고 뭐 그냥 이 정도? 뭐 막 할 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그마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하잖아요. 저는 막 벌림처럼 애착은 아니거든요. 벌림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할 줄 아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그 리스트나 뭐 더 붙이자면 피그마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완전 개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깔짝 클럽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쵸. 혹은 그냥 나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할 줄은 다 안다. 켜서 작동은 할 줄 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넥스트 스텝 막 깊게 한다? 그러면 또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한 거죠. 어쨌든 이런 툴들을 써보긴 했다. 써봤었다. 써봤던 맞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막 깊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냥 깔짝깔짝 거리다 보니까 약간 공통된 그런 그 비슷한 작동 방식은 뭔지 알겠고 그 여러 가지 툴을 써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되고 여기서는 저게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할 때는 이 툴이 좋고 뭘 할 때는 저 툴이 좋고 그런 판단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써봤던 툴들을 좀 나열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라는 팀을 결성한 후에 같이 배웠던 거는 터프팅, 도자기, 실크 스크린이에요. 그리고서 아까 또 말했듯이 작품에 써봤었고 그쵸. 또 실크 스크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전시할 때도 뭐 굿즈 만들 때 써보자 했었는데 뭐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최근에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뭔가 계속 하고 싶어요. 실크 스크린의 매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복잡한 거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좀 컵 같은 거나 뭐 저희는 종이에만 했었기 때문에 천 옷 이런 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재밌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랑 좀 유사하면서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후에 깔짝거릴 것들 추후에 또 배우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일단 같이 또 공통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리소예요. 리소는 리소 프린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뭐 그림이나 그런 작품을 프린트를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배우고 싶고 또 그거 외에 제가 또 배우고 싶은 건 미니 트럼펫. 아, 그럼요. 제가 갑자기 알고리즘의 노예 알고리즘에서 무슨 쇼츠가 떴어요. 전 쇼츠 잘 보지도 않는데. 근데 어떤 여성분이 미니 트럼펫으로 재즈를 연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재즈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와 미쳤다. 개 배우고 싶음 하고서 바로 그 링크를 벌림한테 보냈었고 네. 근데 벌림은 거기에 글쿤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해요. 맞아. 그래서 막 찾아줘. 얼마 안 하네 이러면서 트럼펫 배우는 거 찾아. 그 나한테 보내. 막 이런 식인데 근데 또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좀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벌림이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 벌림이 다시금 플룻을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니 트럼펫 그리고 플룻을 배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팟캐스트의 오프닝을 저희가 직접 연주하고 싶어요. 맞아요. 마치 여덟톡 선생님들처럼. 맞아. 여덟톡 선생님들 직접 연주하시지 않아? 맞아요. 여덟톡 선생님 진짜 여덟톡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그 여자 둘이 토크합니다라는 것이고 김하나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이 운영을 하시는 팟캐스트고요. 제가 굉장한 애청자라서 항상 듣는데 우쿨렐레를 김하나 작가님이 연주를 하시고 황선우 작가님이 리코더를 부시는데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리코더와 우쿨렐레로 클래식 곡을 연주를 하신답니다. 그렇기도 해서. 근데 저희는 재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즈, 미니 트럼펫과 재즈 플룻 해서 저희 팟캐스트 오프닝 곡을 만들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 근데 아직 저는 부는 악기는 리코더 말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코더, 알토 리코더 해보셨잖아요? 예. 알코 리코더도 좀 깔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로 연주를 해라가 수행평가였고 그때 대부분 아마 피아노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튀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토 리코더로 알토 리코더로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했고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연주하는 걸 언젠간 배워서 저희 오프닝이 달라졌을 때 그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 저희가 이 팟캐스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출판사도 있어요. 맞아요. 출판사도 내버렸죠. 네. 그냥 냅다. 책도 없는데. 그때도 약간 급발진처럼 언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요? 이러면서 저희가 출판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 책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좀 많아가지고 네. 해버렸죠.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각자 계획하고 있는 책은 있긴 한데 그 책을 잘 내서 출판하는 것이 일단 또 하나의 목표이고 네.
또한 오늘 계속 얘기하는 이 깔짝 클럽에 관련된 진, 네, 진, 매거진 같은 진. 진도 내고 네. 싶어요. 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의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냥 진이라고 몰라. 하시나? 진이라고 하시죠. 너무 느끼하니까요. 진은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편들을 좀 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터프팅 편, 뭐 뜨개질 편 그런 거를 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초반에 말했듯이 깔짝 클럽이 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깔짝인들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활동을 같이 하고 그 활동을 되게 족적을 남기듯이 기록을 남기듯이 그런 걸로 하나의 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하고자 한다. 깔짝진. 네. 그러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또 티셔츠 티셔츠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게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던 티셔츠인데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도 알려서 팔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족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것에 대해 만족이 좀 덜하고 또 그러다 보니 8월 말이 되어왔고 대추 생일은 6월입니다. 네. 생일 지났죠. 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티셔츠 반팔 티셔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네, 저는 반팔이 주거든요. 네. 근데 아직 더워. 좀 오히려 좋아. 맞아. 저 지금 좀 더운 건 좀 힘들고 짜증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빨리 만드십시오. 예, 제가 옆에서 열심히 닥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냐고. 빨리 만들어주시죠.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슬리핑 대추라는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트래킹하고 계시면 됩니다. 티셔츠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아주 귀여운 대추 사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귀여워요. 대추는 아주 아주 그래서 아주 귀여운 대추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오셔서 봐주시는 것도 좋다. 그쵸? 네. 정말 귀엽습니다. 대추는. 네.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 벌님은 굉장히 많은 걸 적으셨는데 네. 저는 일단 플룻을 배우고 싶고요.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플룻을 연주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또 알고리즘을 타다가 고유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플루티스트라고 하나요? 그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습 영상을 되게 길게 올리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기분 전환이 많이 되고 왠지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그분이 파리에 사시나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처럼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디제잉을 진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옛날부터. 제가 언제부터 배우고 싶어 했었냐면 24살? 굉장히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디제잉 기계 있으시잖아요. 네, 샀어요. 이것도 왜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 크리스 루노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또 막 우리나라 뭐 인스타 계정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진짜 뭐 고속도로에서 디제잉 하기 뭐 아니면 뭐 어디 되게 좋은 자연 명소 가가지고 거기서 디제잉 하기 막 이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그분의 장비가 되게 컴팩트하고 진짜 미니멀 하거든요. 거의 뭐 입문용 장비나 다름없는 건데 그걸로도 저렇게 틀 수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걸 따라서 샀어요. 파이어니어 DDJ 400인가? 하여튼 그거를 샀고 근데 산 거는 재작년인가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그거는.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제잉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좀 어렸을 때 체력이 많을 때 잘 놀러 다닐 때 그때였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잘 안 났던 게
요즘에 막 듣는 노래도 되게 재즈 이런 거 되게 잔잔한 거만 듣는데 디제잉이랑 그거랑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지만 언젠간 배울 겁니다. 그러고요. 그래 거기에 또 연장선에 또 작곡도 있었고요. 작곡이라는 거는 제가 작곡을 배우고 싶었던 것은 그 제이콥 콜리어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천재 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자기가 노래를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다 보여주는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음성을 모았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건 무슨 코드고 막 그런 2시간인가 3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봤어요. 작곡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전율이 흐르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의 롤모델 중에 루이 종이라는 그 해외 어디지?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애니메이터 겸 음악을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처럼 나도 되게 자유롭게 작곡을 하고 싶다. 뭔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 거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배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루이종님의 또 그분이 또 애니메이션 또 기똥차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좀 더 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서 깔짝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책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원고가 있어야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글쓰기를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책 같은 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되게 허황된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철인 3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식긴 했는데 제가 수영을 열심히 할 때 그때도 막 너무 재밌고 이제 좀 실력이 조금씩 생기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한풀 꺾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철인 3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트라이만 해보고 싶어요. 뭔가 막 기록을 세우고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밑에서 깔아주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되더라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록 상관없이? 그쵸. 내가 완주를 한다는 것이 그쵸. 원주를 한 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좀 그 단계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막 진짜 찐 철인 이런 거는 뭐 풀마라톤을 뛰고 뭘 자전거를 뭐 몇십 킬로를 타고 막 그런 건데 수영을 뭐 몇 킬로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아마 그거에 제일 하위 제일 적은 용량의 그런 거리에 그걸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희망사항이니까요. 뭐. 희망사항은 뭐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의 다음 항목이 그래도 깔짝거린 것 중에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거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지만 수영이 그래도 꽤 스테디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님은 어떠세요? 저는 뜨개 재밌고 좋고 욕심이 좀 나요. 계속 하고 싶고 또 저희 작품을 만들 때 혹은 제 작품을 만들 때도 한번 사용을 하고 싶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깔짝거렸던 걸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궁금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네, 다른 분들은 저희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깔짝이더라도 뭐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빠도 깔짝이거든요. 정말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취미 깔짝이인데 뭐 자전거도 탔다가 뭐 갑자기 맥주를 만든대요. 그래서 맥주도 만들고 뭐 와인 모임도 가고 뭐 책도 갑자기 읽고 저희 오빠는 실제로 뭐 그 디제잉 배웠었나? 디제잉이 아니라 뭐 작곡하는 거 배웠었던 것 같아요. 기타도 쳐보고 뭐 하모니카도 불고 막 캠핑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근데 저희 오빠도 항상 이제 막 와 하다가 슈슈슈 씻고 와 하다가 슈 이렇게 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에피소드에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 나 여기까지 깔짝 해봤다. 그런 거를 저희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다면 댓글이나 뭐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저희 메일이나 어디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깔짝 클럽이 오늘 얘기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댓글이나 뭔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쌓이면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깔짝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음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얘기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사실 깔짝인들은 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계보들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지금 1시간 44분. 아이고. 어쨌든 깔짝 클럽 환영하고요. 네. 혹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같이 배우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